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동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이너스 인생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첫 번째, 감정 지출을 통제하라입니다. 저와 굉장히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랑 쇼핑을 가면 너무 즐거웠어요. 이 언니가 본인이 사고 싶은 것도 막 사지만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사주기도 했어요. 야, 너 이거 한번 걸쳐봐. 완전 예쁠 것 같아. 라고 해서 한번 제가 걸쳐보고 나면은 와, 예쁘다. 내가 사줄게. 라고 하던 언니였어요. 굉장히 그 언니와 쇼핑을 가면 재미있고 또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있었죠.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할 때 본인을 위해서 쇼핑도 했지만 또 남을 위해서 쇼핑을 하면서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도 했어요. 또 이 언니는 미안해서 또 쇼핑을 가요. 어떤 사람에게 나 너무 미안해.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사줘야겠어. 라면서 쇼핑을 가고요. 이 언니가 화가 날 땐 어떨까요?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어. 라고 하면서 당장 또 무엇인가 사러 가요. 이분을 보았을 때 사실 마음씨가 굉장히 착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본인도 인생을 펑펑 쓰면서 즐기고 싶어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본인이 신용카드 빚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정 지출이에요.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좋아서, 미안하면 미안해서, 또는 고마우면 고마워서 여러 가지 지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울해서, 기뻐서, 화가 나서 하는 지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3개월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을 명세서를 한번 인쇄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이 있다면 통장의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통장 거래 내역을 한번 프린트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항목들 중에서 감정 때문에 쓴 것에 별표 또는 하트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멘토링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면 치킨하고 맥주를 항상 시키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나면은 육아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아이들 다 재우고 나면 남편이랑 한번 치맥하는 것이 그분의 낙이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자고 나서 밤 11시쯤 되면은 그 시간에 홈쇼핑이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상품을 주문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셨어요. 제가 이분의 카드 내역서와 또 계좌 이체 내역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서들 중에서 감정 때문에 생긴 것에는 별 표시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다 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이분께 여쭤봤던 것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감정 때문에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요가를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갖고 싶었던 목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비싸다고 안 사줘서 화가 나서 매우 삐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감정 지출 명세서를 쭉 보여줬어요. 차라리 이 감정 지출하는 금액들을 다 모으면 목걸이를 몇 개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요가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고 난 이후에 내가 돈을 모으면 내가 원하던 그 목걸이도 살 수 있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행복해지셨어요. 감정 때문에 생긴 지출들을 나 자신의 힘만으로 갑자기 줄이려고 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둘째, 우선순위대로 빚 갚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빚을 지고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드 대출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신용 대출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대출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대출이 있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빚 목록을 작성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 회사에 빚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빚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그거 언제 다 갚지? 라는 걱정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빚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계속 외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자율이 계속 높아질 거예요. 만약에라도 연체가 된다면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 더 큰 빚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는 나의 빚 목록을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 것 위주로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어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지 은행명, 기관명을 쓰시고요. 그것의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자율을 옆에다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가장 높은 것 순으로 공격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지워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빚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셋째, 추가 수입을 창출하라 입니다. 여러분 혹시 짜투리 시간이 남을 때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퇴근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또는 전업주부라면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나에게 몇 시간 주어지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빚을 얼마나 빨리 갚을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빚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옆에서 보면은 항상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귀걸이 얼마 한다고 겨우 10,000원밖에 안 해 라면서 몇 개씩 사고 그랬고요. 또 어떨 때는 귀걸이가 굉장히 싼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3개 정도 한꺼번에 묶어서 사기도 했어요. 그렇게 귀걸이가 많아서 박스에 가득 차고 집에 귀걸이가 너무너무 종류별로 색깔별로 많았지만 계속해서 귀걸이를 모으는데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렇게 귀걸이를 많이 샀는데 갑자기 귀걸이를 안 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친구가 귀걸이를 만드는 과정을 등록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는 귀걸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 과정 안에 재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과정을 듣고 나면은 귀걸이가 한 10개는 받을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퇴근 후에 그 과정을 일주일에 2번씩 들었고요. 그렇게 예쁘게 귀걸이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게 되었어요. 워낙에 안목이 있고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리게 되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내 나이가 40대인데, 내 나이가 50대인데 지금 빚이 있다는 것이 창피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오픈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소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빚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본인의 재정 상태를 외면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 시작하는 것이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은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빚 우선순위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출이 있다면 가장 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장에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빚이 없는데, 적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쩌면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핸드폰 요금, 가스 요금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소소한 것도 모두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 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책은 돈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우리는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어요.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거의 한 8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월급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주말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작은 사치품들 또는 큰 사치품을 사면서 굉장히 큰 보상,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입된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몇 분을 썼는가, 몇 시간을 썼는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시간과 돈을 완전히 똑같이 결합을 시켜 놓게 돼요. 다시 말해 내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 커피를 마신 거죠.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는데 나에게 1달러가 10분이었다면 그 5,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나는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내 생명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돈 쓰지 말아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 사고 이게 뭐야,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일을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과소비가 팍팍팍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빚더미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가와 결과가 이어진다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위한 돈 관리법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6개월 후에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두둑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인생에서 탈출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